안녕하세요. 옥보지입니다. 여기 우리 옥지도 있습니다. 가정 상담한다고 또는 개인 고민 상담한다고 괜히 열었는데 아주 많은 메일이 왔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요. 어떤 편지는 제가 읽다가 감정을 주체 못해갖고 많이 운 편지도 있었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 공통점 중에서 가정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한 편지가 그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 아닌가 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그분께 제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연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사는 21살 옥구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 그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익명이라도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고민 상담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거의 태어나자마자 엄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할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 같은 분이었는데 올해 초 고령의 나이로 인해 돌아가시고 현재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60대 중반이고 지체 장애인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술만 드시고 욕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할머니와 저와 매일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술을 드시니까 많이 넘어지시고 몸 구석구석 한 번씩 다 부러져 보신 것 같아요. 술을 안 드시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행동이 달라지셔서 감당이 불가능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따로 떨어져서 아빠 둘이 산 이유도 할머니가 고령이신데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친척분이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할머니와 저녁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면서 싸우셨거든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알코올병원도 갔다 오시고 친척들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많았지만 크게는 도움되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네 아빠니까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니? 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는 그래 내가 챙기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금 크니까 생각이 바뀐 건지 그런 소리들이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듣기가 거북하고 싫어졌습니다. 제가 챙겨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젠 아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말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걸 알면서도 매일같이 싸우고 울고 있어요. 일상생활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게 익숙해져서인지 자다가도 아빠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게 자지 못하고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시간 보고 다시 자고 이러니까 학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한 적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서워졌어요. 성인 되고 난 이후로부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부담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옥버지께서 제 입장에 대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진애를 보기 시작한 이유도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에 힘들어지면 옥진애를 보거든요. 약간 먹방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옥진애는 행복한 가족 생활을 보여주셔서 대리만족하여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크님 글을 읽고 나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 우리 21살 오크님은 아버지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갖다가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조금 전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다들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서류 문제라든가 글에 대한 문제라든가 한자라든가 그런 자문을 구하러 올 때는 다 우리 집에 왔었고요. 동네에서도 아버님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사건은 알고 계실 겁니다. 폭삭소가수다에서도 한번 언지를 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무너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물론 폭력은 없었는데 그 어른들이 술 드시면은 그 무서운 거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공기는 되게 무거워지고 불안하고, 그때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포기해버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모른 체 하자. 지금 당장 제가 돈을 벌어서 한두 푼 보탬이 된다 한들 집안이 나아질 기미가 있을까? 아니다.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안 동네 자체가 다 판자촌이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면서 다니는 동네 형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 친구들이라든가 그 선배들과 그 형들을 보고 있으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침 눈 떠서 일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 형들도 또 술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좀 나아지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제가 따라 했을지도 몰라요. 또 싸우시고 술 드시고 동네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달게 다니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한다 그러면, 물론 제 성정에는 제 그런 마음과 제 어떤 성격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 모른 척 하자. 내가 할 일은 공부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그 지식이 지금 이제 발현이 돼갖고 33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옥구님께서는요,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 내용 속에서 좀 마음이 와 닿았어요. 경찰 도움도 받았죠. 알코올 병원도 가봤죠. 그다음에 친척들한테 도움도 챙겨보고 정말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구님이 제 조카라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옥구님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옥구님에게는 자기의 삶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안전한 공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버님께서 술을 끊지는 못하실 거예요. 거창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숙사든 작은 자취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새벽에 깨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이 편해야지만 비로소 자기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중에 먼 발치에서도 아버지를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옥구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공부든 아니면 일이든 또는 뭔가 배우고 싶은 거든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정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선뜻 뭘 하기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진 거지. 이거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쌓이면요 절대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럼 나중에 아버님 원망이 더 커질 거예요, 분명히요. 지금은 목표가 독립이라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불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무기력해지지는 마세요. 조금은 독한 마음을 갖고 꾸님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꾸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지 우리 옥진애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